닥터들의 헤드폰이랑 뭐 비슷한 거죠. 뭐 닥터들에도 뭐 본명이 있을 텐데 예명 같은 걸로 써가지고 자기 상품 만든 것처럼 이분도 본명은 고셋인데 예명이 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T분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T분포 이름의 유래부터 하면 이걸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T 하고 짧게 막대기 하고 분포라고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스튜던트 T분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만 T분포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입니다. 근데 왜 T분포가 됐냐? 이 분포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T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본명은 아니고 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가명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가명을 썼고 본명은 고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고셋이고 영국인인데 논문을 쓸 때 필명으로 스튜던트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분포다 해서 스튜던트 분포라고 됐는데 그 스튜던트에서 끝부분에 이 T만 따서 사람들이 T분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닥터들의 헤드폰이랑 뭐 비슷한 거죠. 뭐 닥터들에도 뭐 본명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쓰고 약간 예명 같은 걸로 써가지고 자기 상품 만든 것처럼 이분도 본명은 고셋인데 예명이 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분포다.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알아놓고 왜 분포를 만들었나? 분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T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일했냐? 기네스라고 하는 맥주 만드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네스라고 하는 맥주 회사에서 이 맥주의 질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렇게 실용적인 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분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정보로 많은 거를 알 수가 있다. 작은 정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간단하죠. 계산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작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여러 통계 관련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수의 크고 작음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80이라고 하는 숫자가 큰지 작은지는 이 뒤에 어떤 단위가 오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재려고 하는 게 키인지 토익 점수인지에 따라서 이 숫자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숫자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 분포는 이런 센티미터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이 숫자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수의 크고 작음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이런 작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떤 수의 크고 작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밑에 노말 분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뭐 2파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이런 거 계산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파이니까 3.14니까 뭐 대충 6 좀 넘고 그거 루트 씌우면 어찌됐건 뭐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1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이 2도 기호긴 하지만 사실 이거 뭐 2.7 얼마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를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수식에서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노란색으로 표기를 한 시그마라든지 이 뮤라든지 이런 애들만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 수의 크고 작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분포는 이 시그마와 뮤,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알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포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왜 고셋은 T는 기네스에 일하면서 왜 분포에 관심을 가졌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사과 주스 맛이 같을까? 올해 사과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사과랑 내년에 생산되는 사과랑 당도가 다르겠죠. 사과 주스라고 하는 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퀄리티를 완벽하게 갖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맥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맥주도 올해의 맥주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들이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 농산품이기 때문에 올해랑 내년이랑 맛이 완전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올해랑 내년이 다르다면 얼마큼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이거를 꼭 올해와 내년이라고 안 해도 되고 사과 나무마다 열리는 사과들 가지고 사과 주스를 만들면 당도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제가 한 1000그루에서 사과를 따서 그 각각 사과 나무에서 딴 걸로 사과 주스를 만들고
걔네들의 당도를 y축으로 해서 제가 어떤 분포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되겠죠. 특정 당도가 제일 많을 것이고 평균적인 당도가 제일 많을 것이고 아주 특별히 단 것도 있겠지만 또 특별히 달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올 텐데 그리고 이런 분포를 회사에서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올해 사과 주스를 만들었을 때 이 사과 주스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당도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행히도 이 평균 근처에 나온 당도라면 이게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달거나 너무 달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조절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런 분포는 뭐냐? 존재하는 모든 사과나무에 대한 당도 분포를 우리가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분포가 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최초로 분포를 만들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일일이 다 이렇게 점으로 찍었겠죠. 그죠? 이 분포를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려졌으니까 선으로 이렇게 그리지만 이걸 실제로 다 조사해서 하나하나 당도를 찍어서 이 당도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하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고셋, 그러니까 T는 이 맥주 회사에서 1000개의 샘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1000개의 샘플. 그런데 1000개의 샘플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1000개를 찍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1000개를 찍었을 때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통계학에서는 당연히 저게 정규 분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저렇게 하면. 그런데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 샘플이 1000개야. 샘플이 1000개인데 하나의 샘플은 하나의 나무에서 제가 땄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한 5개 정도의 사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5개 샘플을 딴 거죠. 근데 이런 게 100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00개의 사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5개의 사과 가지고 사과 주스를 하나 만들어서 당도를 재고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1000개의 점을 지금 찍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찍고 보니까 고셋이 뭘 깨달았냐면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다. 정규 분포가 아니고 이 끝부분이 좀 더 이렇게 두껍다. 그리고 평균에 좀 덜 몰려있다.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애초에 이렇게 5개로밖에 못했냐면 상식적으로 점을 1000개 정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의 주스를 만드는데 1000개 정도로 써버리면 100만 개의 사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분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을 그렇게 큰 수로 구성을 못한 겁니다. 이미 샘플의 개수가 1000개가 되기 때문에 샘플의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샘플 크기가 작은 것에 집중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한 5개 가지고 해보니까 정규 분포가 안 나온다. 모양은 비슷한데 모양은 상당히 비슷한데 평균에 좀 덜 몰려있다. 그렇게 해서 고셋이 가명으로 튀죠. 이 샘플의 크기를 변화시켜 봤던 거예요. 3개로도 해보고 이 사과 3개로도 써보고 한 10개로도 써보고 30개로도 써보고 그랬더니만 발견을 해낸 게 이게 3개라든지 10개라든지 샘플 크기가 작을 때는 정규 분포랑 차이가 꽤 크더라. 그런데 한 30개를 넘어가고 100개가 되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상적인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고셋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한해서는 정규 분포보다는 T 분포가 훨씬 가깝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T 분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정규 분포에 비해서. 왜? T 분포가 더 정확하니까. 언제?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우리가 표집한 샘플의 크기가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균을 계산을 한 거에 분포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건 T분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맨 처음에 분포의 장점이 작은 정보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 분포에서는 표준 편차랑 평균을 알면 극수의 크고 작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T분포는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바로 이 샘플 사이즈를. 그러니까 T분포가 좋은 분포지만 그게 공짜는 아니다. 그 어떤 잃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 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해진다. 이 T분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포들이 사실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분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에 적용을 해보니 몇 가지 안 맞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하면 분포의 정확도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새로운 정보가 더 추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분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T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F분포라든지 다른 통계량에 대한 분포도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